아까도 자막으로 옐런 미 재무장관이 한 얘기들이 자막으로 좀 나갔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들은 제가 신세계에서 여러분들께 수차례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갈지 큰 그림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저께 옐런 재무장관이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을 좀 했는데요. 그 발언 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체크를 몇 가지 좀 할게요. 자,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적절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밑에 이제 코멘트를 몇 가지 달았는데, 자, 우리 복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펼 때는 두 가지 정책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통화 정책,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통화 정책. 두 번째가 재정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은 어디에서 쓰는 거죠? 예, 중앙은행에서 쓰는 거고요.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씁니까? 정부에서 쓰는 겁니다. 자, 당연히 옐런 같은 경우에는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대해서 피력을 한 것이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리 그리고 QT 등등 이런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정 정책을 일단은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인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법인세 얘기. 자, 법인세 15%를 일단은 올릴 것이다. 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정부에서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조세 정책이죠. 세입과 세출의 항목을 늘리고 줄이면서 우리가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이런 재정 정책을 일단 쓰게 됩니다. 이게 조세 정책. 두 번째가 이제 국채 발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규 국채 발행, 그래서 재정 정책 이렇게 두 가지 쓰고 있는데, 자, 재정 정책 일단은 좀 통화 정책을 좀 보면, 자, 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했었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공약으로 처음부터 당선될 때부터 그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죠. 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복습을 해보죠. 법인세가 올려진다라는 것은 기업이 국가에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출 항목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고정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로 계획을 했던 어떤 사업을 취소를 한다라거나 축소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사업체에 들어갔던 자금들을 회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생산 활동이 줄어들게 되니까 사회 경제적으로는 위축이 되겠죠. 그러면서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내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 옐런이 금융위원회에서 발언한 취지는 첫 번째 재정 정책을 활발하게 펼침으로 시장 개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 거기에 연결돼서 법인세 15% 통과를 의회에 적극적으로 어저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최종 목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 상무장관이 대중관세 철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일단 이렇게 그저께 또 얘기를 했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관세가 철폐된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의 경쟁력이 세질 겁니다. 자,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커지니까 중국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되겠죠. 자, 중국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격에 대한 절대 수치는 낮아지게 돼서 이것 또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바이든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론 아닌 반론을 조금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로 중국 제품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0.04% 정도 이렇게 잡힌다라고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종의 립서비스일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지금 너무 미비한 효과다. 자, 두 번째로 그 법인세 15%에 대한 조세 정책을 제가 저저번 주인가요? 한 2주 전에 설명을 일단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안 쓰는 정책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조세 저항 때문에 그렇다. 자,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한 정책이 사실은 재정 정책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당장 내일부터 내가 버는 돈의 15%를 세금으로 떼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저항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 15%가 통과될지는 아직 조금 미지수이다. 조세 저항이 굉장히 극심하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옐런이 청문회 발언을 한 것 중에 이 CPI와 관련된 발언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반도체를 일단 언급을 했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적혀 있지는 않지만 반도체 얘기를 조금만 제가 해드릴게요. 자, 미국 CPI, 미국의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은 중고차 가격의 상승 때문이다라고 옐런이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저께. 자, 반도체 공급, 코로나 사태 이후로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작년이었죠. 작년부터 신차에 대한 수요가 어디로 옮겨갔다? 중고차에 대한 수요로 옮겨갔다. 자, 내가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동차를 활용해서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당장 자동차가 필요하지만 신차는 어떻게 돼요?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신차가 6개월, 1개월, 6개월, 뭐 1년 있다가 신차를 내가 받게 된다.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고차를 사게 된다. 그래서 이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해서 거의 신차 가격만큼이나 중고차 가격이 올랐다. 이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옐런이 직접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따라서 제가 저저번 주에 마나임 지수라는 걸 일단 보여드렸는데요. 중고차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는 현상이 있으나 자,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만 신차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중고차나 신차나 수요는 같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 자동차 가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뭐가 문제냐? 자, 5월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4월은 그나마 유가가 굉장히 조금 안정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단 형성이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5월 같은 경우에는요, 유가가 많이 올랐고요. 지금 120달러 선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120달러 넘었죠. 지금 120달러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3%보다 더 많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져야 하겠지만
8.3%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사실 제가 보거든요. 중고차와 유가가 문제였는데 중고차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신차에 대한 수요 때문에 가격이 비슷할 것이다라고 하면 유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5월 달에. 자, 그래서 CPI는 8.3%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시장의 충격이 8.3% 이상으로 아마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옐런 미 재무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이번 미국 시장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